안녕하세요. 저는 7살, 4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만 3세까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만 3세까지 아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의 상황 안에서 안정된 애착 형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애착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책이나 영상으로 공부했던 것과 실제로 제가 첫째를 3년, 둘째를 2년간 가정보육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혔던 실전 육아에서 깨달은 점들을 합쳐서 현실 육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애착에 대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애착이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고 엄마로서 평소에 아이와의 관계에서 챙겨야 할 건 놓치지 말자고요.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안정적인 애착을 위해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아이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엄마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아이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내 마음이 가시밭 같으면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눈빛을 보낼 수가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와의 바른 애착 형성, 그리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몸부터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엄마 자신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관계없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자신있게 나는 괜찮은 엄마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불안감이 옆 사람에게 전염되듯 엄마의 그런 단단하고 당당한 마음과 태도가 아이에게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돌봄 없이 마인드만 가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명 깊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나이 드신 아버지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나왔죠. 엄마는 도망가셨고 아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많이 열악한 건 물론이고 아버지 수입이 많지 않아서 월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반찬으로 매일 김과 햄, 김치를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최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아이에게 주시고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시면서 밥 위에 햄과 김치를 직접 얹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동네를 다니며 폐지를 주울 때도 아이가 걱정되니까 함께 데리고 나가셔서 아이가 괜찮은지 수시로 살펴보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들진 않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 등산을 하러 가시는데 그동안 꾸준히 아이와 등산을 하셔서인지 높은 산을 아이가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씩씩하게 올라가서는 아버지가 정성스레 싸우신 밥과 햄, 긴 도시락을 먹고 내려오더라고요. 산에 올라갈 때도 아이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길로 가는데도 아이를 꾸짖거나 재촉하는 일 하나 없이 조심해서 올라오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데 저는 그 가족을 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건 비록 밥과 햄, 김뿐이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바르게 자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시지 않고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매번 지어주시는 그 따뜻한 밥과 직접 구워주는 햄 안에, 그리고 숟가락 위에 햄을 얹어주는 그 마음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저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단지 부모님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뿐일까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보내는 따스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이에 대한 사랑 아닐까요?
나의 상황을 불평하며 혹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못된 말을 건네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모가 된다는 건 늘 쉽지 않지만 내가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지, 몸에 무리가 가는지 체크를 하고 나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기.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은 신경질적인 예민함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고아들의 애착 형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기저귀를 갈아주어도 어떤 아이는 살이 오르고 생기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도무지 살도 찌지 않고 발달이 늦었다고 하죠. 이 차이는 바로 짧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이에게 눈을 맞춰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던 청소하시는 분의 관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관심과 애정조차 아이에게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죠. 긴 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이라도 아이에게 보내는 다정하고 애정어린 말과 행동이 아이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주목해야 할 점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기 위해서 엄마 자신부터 충분히 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육아는 장기전이고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적절히 받으면서 엄마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엄마부터 안정된 다음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자고요. 한 번, 두 번의 성공 경험이 쌓여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육아를 자신 있게 해나가는 바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부모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육아 팁들과 고민들에 대한 도움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